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국제약 발표를 맡게 된 R2팀 28기 박수연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국제약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권기범 씨와 동국헬스케어홀딩스가 약 20%씩 보유하고 있으며 피터 린치가 재직했었던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에서 약 10%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의 현재 주가는 여기는 오타가 났는데 10월 8일 종가가 27,000원이고 외국인 지분율은 29.6%입니다. 동국제약의 주가 차트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변동에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헬스케어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마데카솔, 오라메디, 인사돌 등을 제조하는 회사죠. 우리가 잘 아는 일반의약품 외에도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며 주사제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럽 기준을 통과하였고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수출액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잇몸 보조제인 인사돌, 갱년기 치료제, 헤라민큐가 속하는 정제가 가장 많고 화장품인 기타 의약품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따라잡고 있습니다. 조영제, 전신마취제, 항암제 등의 수액제 또한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동국제약의 동속 기업으로는 전문의약품과 진단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동국생명과학과 부동산 목적의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먼저 OTC는 전문가의 처방이 없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을 뜻합니다. 광고에서 쉽게 접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사용하는 제품들이죠. 호르몬 질환, 구강 질환 관련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탈모약인 판시딜이나 먹는 치질약인 치센 등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TC는 전문가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제품으로는 프로포폴이 있는데 최근 코로나19의 부가적 치료제로 사용되면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시장 규모와 경쟁 강도가 강한 순환기 제품보다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지속적 신제품 출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TC 매출 또한 연평균 5에서 10% 정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2019년에는 34% 급증하기도 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제품은 화장품, 건기식, 생활건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조직된 부분으로 2013년 건기식을 시작으로 2015년 화장품, 2017년 생활건강 제품을 출시하며 6년간 47.3%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마데카 크림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51.6%라는 큰 성장률을 보이며 1277억의 전체 헬스케어 매출 중에 811억의 매출을 차지하였습니다. 동국제약은 올해 초 영양제 브랜드 동영제를 론칭하여 곧바로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팀원의 집에서 마데카 크림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고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마스크팩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잘 찾아보시면 어머니께서 모르는 사이에 동국제약 매출에 기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생명과학 부분입니다. 동사는 CT, MRI를 촬영할 때 사용되는 조영제를 주로 생산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바텍과 함께 정부 지원 과제인 이동형 CT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이동형 CT는 저렴한 가격과 적은 방사선량, 그리고 전력, 작은 사이즈로 기존의 큰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CT를 요양병원이나 소형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격리되어야 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단할 때도 환자가 아니라 CT를 이동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동국제약은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2018년 1365억에서 2019년 182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액이 2018년 2008억 원으로 13%, 19년 4,823억 원으로 20.3% 상승했으며 2020년 반기 이미 13.9%를 달성하며 2020년 영업이익률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기순이익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20년 상반기 작년 반기 금액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부채 비율은 생산 공장 증설로 인해 20년 반기 증가하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당 자산 가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제약 산업이란 대체로 의약품을 연구 개발, 제조, 가공, 보관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제약 산업의 수요는 사람들의 여유 자금과 환자 수에 의존합니다. 한국에서는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거의 4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환자 증가와 GDP의 증가는 의료비 지출의 증가 또한 가져올 것입니다. 시각처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다발성 질병 순위 중 2위가 구강질환이라고 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구강질환 의약품 산업이 매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환자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2.5% 증가하였으며 구강질환 환자는 40대, 50대,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욱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구강질환 의약품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국내 구강질환 의약품들을 비교해 보자면 1위가 점유율 62.1%로 동국제약인 인사돌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제품이죠.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주요 성분으로 옥수수 불가마 추출물과 후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옥수수 불고마 추출물에는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잇몸이나 근육 조직의 출혈을 막고 잇몸에 있는 혈관이 재생되는 것을 도와 손상된 치주인대 복구에 작용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해외 영양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베타시토스테롤만 파는 영양제에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남기면서 효과가 있었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인사돌은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 염증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2위는 점유율 36.2%의 면역제약 이가탄입니다. 이가탄의 주요 성분 중 여마리소자임은 이가탄의 핵심 성분인데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르바조크롬은 지혈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출혈 증상이 아니면 대부분의 인사돌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더마 화장품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산업에서 더 나아가 더마 화장품 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마 화장품이란 쉽게 말해서 의약품과 화장품을 혼합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2014년도에는 5천억이었던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1조 2천억으로 무려 14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피부가 많이 민감해지고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났죠. 이에 따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순한 성분의 화장품을 찾으면서 더마 화장품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센탈리안 라인의 주성분은 테카이고 이는 마데카솔의 주성분으로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켜줍니다. 특히 피부 속 깊은 주름과 기미, 색소 침착 완화라는 효과를 앞세워서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동국제약은 크림 이외에도 핸드크림과 바디크림 등 제품 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랄라블라가 공개한 상위 10개 더마 화장품 목록에 따르면 1위와 9위 빼고 모두 동국제약 제품입니다. 1위 제품은 아니지만 브랜드를 묶어보았을 때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의 전략은 명확히 나누어지지는 않지만 신약 개발 중심과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로 구분됩니다. 신약 개발은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미국의 신약 성공률이 9.6%밖에 안 될 정도로 성공 확률도 매우 낮고 성공했더라도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네릭 의약품은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적게 들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은 위와 같은 4단계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동국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라 동국제약의 매출도 증가할 것입니다. 동국제약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분별 시장 비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시장의 생산 실적은 완제 의약품이 89.3%로 원료 의약품의 8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제 의약품 중 83.6%가 전문 의약품이고 16.4%가 일반 의약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국제약의 매출의 상당수가 일반 의약품이지만 포풀주사의 수출, 항암제 공장 신설 등으로 전문 의약품 매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동국제약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라는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의 마데카 크림의 경우 출시 동시에 홈쇼핑 완판을 기록하였고 1년에 100만 개 이상을 판매하였습니다. 피부 재생이라는 마데카솔의 인지도가 신제품 출시 시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 인지도로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기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 채널 다각화로 헬스케어 사업부가 크게 성장하며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4월 말 올리브영 2점으로 기존의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매출 또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동국제약은 4050 세대 위주였던 소비자층을 젊은 층으로 확대해 나가며 성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수출의 증가로 인한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의 고통 경감 및 호흡기 부가적 치료제로 전문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사용되면서 동국제약의 포풀 주사의 수출 요청이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 주요 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에서도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내 스킨케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피부에 민감해진 중국 소비자들이 스킨케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마 화장품 시장 규모도 2021년 한화 10조 1,8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덩달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동국제약은 이미 중국 위생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국 파트너 업체를 통한 중국 진출을 계획 중입니다. 중국의 더마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서 좋은 실적을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공장의 증설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신성장의 핵심인 마데카 크림은 2018년에는 경쟁 심화로 인해서 5.3% 감소했지만 원료 공장 증설과 함께 전년 동기 매출이 66% 상승하며 유의미한 투자 효과를 보였습니다. 동국제약은 2021년 진천 신공장에 항암제를 생산하는 신공장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이를 활용하여 기존 주사제 생산 이외에도 항암제 위탁 생산을 위해 해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며 시장을 넓히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확인해 보았을 때도 16년에서 17년 평균 165억 원이던 투자액이 2018년에서 21년 평균 500억 원 규모로 증가하며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국제약의 노력과 함께 미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끝이 다가오네요. 리스크입니다. 사실 동국제약은 안정적인 전략과 재무구조를 가져서 큰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최근 동국제약은 액면 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액면 분할은 시가총액을 유지한 채로 액면 가격을 조정하여 발행 주식 총수를 늘리는 방식인데요. 주당 가격이 낮아져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7월 1일에 액면 분할 결정과 함께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고 한 달 전 거래 재개하여 36,1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목요일 종가가 27,000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액면 분할은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액면 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리스크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동국제약은 일반 의약품 비중이 높아서 제품 마케팅으로 인한 판관비가 발생합니다. 대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동국제약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동국 헬스케어 홀딩스에 합병되면서 대주주 지분은 50.8%로 감소하였으나 가족 등의 특수 관계인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고 비용이 사용될수록 대주주의 이익이 창출되며 이익이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점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는 동국제약의 광고들을 생각해보면 무의미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 8월에 하정우 감독의 롤러코스터라는 영화의 밈을 잘 살린 오라메디의 새로운 광고가 한 달 만에 550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양세형, 양세찬의 마데카솔, 권나라의 센시아 광고 등 기억에 남는 광고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브랜딩을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